슬로싱이라고 하면 용기 안에 액체가 흔들리는 현상을 소개를 하고요. 순간적으로 한번 딱 치고 때리는 그런 힘이라고 보시면, 손톱 크기에 30kg짜리 추가 때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슬로싱을 연구하고 있는 이상범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슬로싱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용기 안에 액체가 흔들리는 현상을 슬로싱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커피잔 안에 지금 이 커피가 흔들리는 것도 슬로싱입니다. 공학적으로 보면은 얘가 흔들리면서 벽을 충격을 가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충격이 발생했을 때 특히 이제 LNG 운반선의 대형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액체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게 충격력 때문에 벽면이 데미지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멤브레인 타입으로 가면 슬로싱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슬로싱이 발생했을 때 얘가 어느 정도 힘이 발생하기 배가 그걸 극복을 하려고 저희가 연구를 하고 그게 맞는 버틸 수 있는 설계를 하는 거죠. 저희는 그걸 연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이 부딪힌다고 철판이 데미지가 생깁니다. 배의 외형은 철판인데 실제 화물차 안에 내벽 자체는 인슐레이션 박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슐레이션 박스가 있고 그 위에 0.3mm짜리 인바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철판보다는 조금 강도가 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실선으로 이제 확장을 시켜보면 기압의 30배죠. 30기압 정도의 압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10m당 1기압이 올라갑니다. 30바라고 하면 한 300m 안쪽에 들어간다 그런 힘이라고 보시면 되죠. 조금 다르긴 하면 감상 기술은 300m를 내려가 버리면 이게 계속 항시 계속 받고 있는 거고, 임팩트 같은 경우 순간적으로 한번 탁 치고 때리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바가 엄지손톱 크기 1cm, 1cm에 1kg이 작용되는 거거든요. 일바가. 그럼 이 손톱 크기에 30kg짜리 추가 때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면 뼈도 부러지게. 예, 이제 순간적으로 탁 때리고 나오는 힘이기 때문에 잠수함 만큼의 이렇게 강도는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화물창에 데미지를 줄 요소는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한 20여 년 전에 유럽에서 지은 배가 사고가 난 경우가 한 번 있습니다. 이게 슬로싱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벽면이 깨진 현상이 발생을 해요. 리크가 생겨가지고 비상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가까운 항구에 입항을 해서 화물을 다 오프로드 시키고 그거를 다 수리를 하는 리페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리페어를 하면은 보통 몇 개월에서 뭐 1년까지 리페어 기간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주 입장에서는 그 기간 동안 배를 운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금전적인 손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슬로싱 연구를 하는 이유는 화물창의 충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최적 형상을 찾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적 형상? 예, 그리고 저희가 주로 연구를 하는 분야는 LNG 운반선의 화물창을 연구를 하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LCO2 운반선에 대한 탱크의 내부 형상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실험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화물창을 개발을 하게 되면 뭐 무조건 저희 실험을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슬로싱은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장비가 육자유도 모션 플랫폼이기 때문에 육자유도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모든 움직임 6가지 형태로 움직이거든요. 병진 운동이 3가지가 있어요. 앞뒤, 좌우, 위아래. 회전 운동이 또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고, 이게 피치가 있고, 롤이 있고, 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병진 운동 3개, 회전 운동 3개 해가지고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게 저희 장비이기 때문에 배가 움직이는 거를 저희가 모사를 하는 거죠. 장비를 세워버리면 그 각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요. 극한 환경을 구현을 하는데 저희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전 세계 바다 중에 제일 험한 데가 북대서양 바다가 제일 험한데 거기에서 보통 배 수명 25년 동안 한 번 겪을 수 있는 파도 정도를 구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사이즈의 장비는 국내에서는 제일 좋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를 건립할 때부터 무인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목적이었고요. 지금 실험은 무인으로 거의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처음에 모델 세팅이라든지 센서 설치라든지 이런 게 다 설치가 된 상황에서는 저희가 오늘 몇 개의 실험을 할 거다 이러면 그걸 걸어 놓으면 자동으로 장비 자체가 자동으로 실험을 하고요. 실험 중간에 브레이크 시간 동안에 데이터를 서버로 보냅니다. 서버에서 자동으로 해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한테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씩 일을 던져주면 일주일 동안 24시간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얘가 문제가 없나 한 번씩 체크 정도지 얘가 실험을 하고 있는 거를 쳐다보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자동 사냥보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죠. 저희가 연구하는 테마는 슬로싱이긴 한데 슬로싱에 한정된 건 아니라 배에 들어가는 장비들은 여기서 다 테스트 가능하다고 보시면 배 위에 올라가는 부품을 개발을 하려고 하면 얘가 움직였을 때 얼마나 내구성을 갖고 있는 그런 걸 실험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보면 배터리 자체가 자동차에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는 움직임이 작아요. 배하고는 상대가 안 되잖아요. 전기배로 갈 것 같으면 가면 배터리도 이렇게 올려서 실험을 해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구성을 보려면 잘못하면 흔들다 터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실험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이런 장비 말고는 없어요. 뭐 사이즈만 허락한다면 다 구현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희 그것도 하려고 했었죠. 잠수함 시뮬레이터. 근데 저희 장비 원래 자체가 항공기 시뮬레이터에서 저희 쪽으로 조금 변형시킨 거거든요. 이 장비 자체가 원래 그 용도로 만들어 놓은 장비였기 때문에 특히 해군들 많이 들어오면 한 번씩 태워가지고 잠수함 시뮬레이터로도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임팩트 문제에 대해서 극복해야 될 과제 이런 얘기만 말씀을 드렸는데 슬로싱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 슬로싱이라는 현상 자체를 좀 이롭게 활용하는 경우들도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티롤링 탱크라고 해서 대형 컨테이너에 이제 안티롤링 탱크 이제 일종의 물탱크 형태를 넣어서 슬로싱 현상을 일부러 발생시켜 버리면 얘 모션의 주기를 일부러 비껴가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분산을 시키는 거죠. 배 운동이 줄어들어요. 모션이 줄어들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한층 더 쌓을 수가 있어요. 한층 더 적재를 할 수 있는 이렇게 이롭게 활용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해상풍력 발전기 있지 않습니까? 해상풍력 발전기에 보면은 선풍기를 물에 띄운 거라서 무게중심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션 측면에서는 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중간 그 기둥에 물탱크를 넣어 놓습니다. 그 컬럼 안에 물탱크를 넣어가지고 슬러싱 현상을 이용을 해서 모션을 좀 줄여들어가지고 안전성을 높이는 쪽으로 이용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슬러싱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극복해야 될 수도 있는데 어떤 면은 이 현상을 잘 이용을 하게 되면 이로운 쪽으로 기술을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